안녕하세요. 다니쌤입니다.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 평균 나이가 50대가 좀 넘거든요. 그럼 이제 부모님이 한 70, 80대 되겠죠. 그래서 상속세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부모를 뒀을 때 상속세 이슈가 있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기본이 이제 10억은 넘잖아요.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 상속세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,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공세무사님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. 좀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. 네. 상속세, 절세 방법이 있나요?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, 모든 세금은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쵸.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이 상속세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예, 미리 세금을 이제 절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이 상속세를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. 네. 예,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주택연금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만약 이 자녀가 이제 주택만 보유하고 계신 네. 이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 부모님이 재산은 있지만 그 현금이 없으시니까 네. 부모님의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런 그 부모님 용돈, 생활비, 병원비를 이렇게 부모님한테 드린다. 네.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 돈을 드렸지만은 이 드린 비용은 이 상속세가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저렇게 또 자식이 부모한테 주게 되면 증여세 이슈도 좀 있지 않나요? 증여세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는 사실 부모님을 당연히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봉양해야죠. 그런데 부모님을 봉양했다고 이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이 그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을 하는 생활비나 뭐 용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건 정말 다행이네요. 네네. 네,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부모님이 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. 네. 그러면 이 주택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네. 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래요? 네. 네,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.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효도를 하면 안 된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그 자녀가 효도를 한다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리면 우리 상속세 공제가 안 되고 네. 반대로 자녀가 생활비를 안 드리고 뭐 부모님의 주택을 이제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또 상속세 공제가 되니까 네. 예, 이 주택연금을 좀 이제 그 부모님 재산이 주택뿐이라면은 네. 예, 생활비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예, 권해드립니다. 매일 새벽 저를 만나실 분은 요 아래 댓글 확인해 주세요. 그럼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식한테 받지 말고 그럼 자식도 매달 돈 나가고 하니까 네네. 이제 주택연금으로 받고 또 그동안 받은 금액은 나중에 상속 공제가 되니 네. 소리한테 좋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부모님에게 큰 돈을 드릴 때 네.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라는 건데요. 차용증이요. 네. 네, 가장 이제 그 흔한 사례가 이제 바로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셨을 때예요. 네.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이 그 분양대금은 이제 부모님이 낼 돈이 없으셔서 네. 실질적으로 자녀가 전부 분양대금을 그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. 뭐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택을 이제 취득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죠. 그렇죠. 네. 특히나 이제 주택 가액이 더 오르게 된다면은 이 상속세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억울한 거예요. 네. 아니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셔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건 어쩔 수 없다 한들 네. 아니 애초에 이 분양금은 본인 돈으로 냈는데 그 분양대금을 이제 본인이 대신 납부한 이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는 거는 애초에 이제 본인 돈인데 본인이 다시 받았다고 상속세를 내라는 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억울하죠. 네,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대신에 이 분양대금을 이제 그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을 하신다면 네.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모님 상속 재산에서 이 차용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럼 이제 뭐 차용증에 뭐 특별 형식은 있는 건가요? 뭐 따로 뭐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고 그냥 차용 기간과 차용 금액과 네. 그리고 이제 그 매월 그 이자라든지 이자? 원리금을 좀 조금이라도 좀 이제 상환을 한다. 뭐 그런 내용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럼 나중에 이게
나중에 이제 공제로 네.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잘 하는 건데요. 네. 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상속세라는 것이 금액 단위가 워낙 크잖아요. 그렇죠. 부동산을 받으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네.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뭐 네. 상속세가 단순히 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쵸. 경우가 있어서 이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. 예, 네.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제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겠다. 그러면 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. 네. 예,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이제 불이익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, 네. 또 만약에 이제 요즘 같은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또 부동산을 처분을 하려고 해도 네.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 납부를 이 부동산 자체로 물납을 할 수 있는데요. 물납을요. 예, 만약에 이 물납을 하게 되면은 이 상속인이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왜요?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토지다, 상속받은 이제 부동산이 토지다. 이 토지의 실제 시가가 예를 들어 뭐 30억이다. 그럼 이 토지의 공시가는 그 절반인 한 15억에 채 못 미치거든요. 그럼 공시가 기준으로 하나 보죠? 그렇죠. 이 공시가 기준으로 국세청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니, 내가 납부를 한 토지 실제 가치는 30억인데 네. 국세청은 이것을 공시가인 15억으로밖에 이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손해를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뭐 토지를 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예, 상속세를 납부를 하겠다. 예,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그 토지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해야 돼요, 은행에서. 네. 예, 이렇게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의 시가가 노출이 되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래서 가령 이제 내가 그냥 이제 토지를 상속을 받았다면 이 공시가 15억이 상속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. 네. 그럼 이 공시가 15억이 아니라 뭐 감정가인 30억으로 그렇군요. 예,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속세가 배로 나올 수도 있고 네. 그럼 결론적으로는 가장 이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네.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도 네. 이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그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네. 그 이제 물론 이제 수익자는 자녀겠지만 계약자가 이제 부모님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서 네. 예,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 납부 재원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예,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? 그 종신보험 자체를 부모님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래요. 예, 이 종신보험을 자녀가 계약하고 네. 이 보험료도 자녀가 이제 납부를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일부 이제 증여를 받는 것이에요. 증여를. 예, 이것을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사전 증여라고도 하는데요. 예, 제가 이제 그 예시를 이제 들어드리자면은 네. 가령 이제 부모님이 16억 주택과 네. 5억 주택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계세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사전 증여를 안 했을 경우 그럼 이제 상속 재산이 총 21억이니까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가 2억 8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만약에 10년 전에 이 5억 주택을 미리 증여를 받았다. 그럼 이제 물론 이제 5억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가 나오겠죠? 네. 예, 이 증여세가 한 대략 8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.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를 하더라도 네.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받을 때는 이 상속 재산이 이 21억에서 이미 이제 사전 증여받은 5억 원 제외가 되니까 이 16억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상속세가 1억 2천만 나오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결국에는 증여세를 합치더라도 예, 총 세금이 2억이고 이 사전 증여를 안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. 이 8천만 원이나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것이죠. 그러네요. 네. 이제 이걸 보면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증여세가 나가지만 네. 여기 비포,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안 할 때 또 할 때하고 보면 뭐 네. 단순 비교지만 네. 꽤
절약이 돼요. 이게 뭐 어떤 경우는 더 많이 절약이 될 수도 있을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차피 또 이게 사전 증여를 받아 놓으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. 부동산 같은 경우는. 네네. 그래서 10억이었던 게 15억이 되면 좀 일찍 받는 게 증여세도 적게 내고 상속세도 세이브가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나중에 몸집이 커지면 상속세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적절하게 이 사전 증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이제 TV 이렇게 보면 네. 많이 나오는 게 그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뭐 바뀐다. 네. 라는 내용을 몇 번 봤는데 네. 유산 취득세 이게 어떤 뜻이죠? 네, 일단은 이 유산 취득세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작년 10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네. 이 유산 취득세 도입을 위해서 네. 연구 용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. 네. 법무법인 광장에서 이제 23년 5월까지 이 연구 영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5월이네 그러면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이제 연구 영역이 끝나면은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네. 이 그 유산 취득세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가 유산 네. 취득으로 바뀌게 되면 네. 뭐 세금이 줄게 되는 건가요, 실제로? 네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금이 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요? 네. 네,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이제 자세하게 드리면서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. 네. 만약에 이제 총 상속 재산이 25억이다. 네. 그럼 현재 상속세 법에서는 그 상속인들이 어떻게 이 상속 재산을 나눠서 가지더라도 이 상속세는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요? 이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 재산 2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약 6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. 최고세율로 나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상속인들이 각자 그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각각 이 그 세금이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렇군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서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천차만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. 그러겠네요.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이제 자녀 두 분이 이 상속 재산을 15억, 10억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된다. 네.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상속세에서는 총 상속 재산 25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잖아요. 네네. 그렇다 보니까 이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는데, 근데 이렇게 유산 취득세는 각자 본인이 그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니까 이 상속 세율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들은 그 15억에 대해서 그 최고 세율 40%지만은 네. 이 딸은 최고 세율이 30%로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와 그 세금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 1억 4천 정도가 이 유산 취득세가 더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많이 차이가 나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그 상속인이 2명이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3명이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서 갖게 된다. 네. 그럼 아까보다도 더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.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각자 이제 또 이제 본인이 그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또 이제 세금을 내면 되니까 네. 이 최고 세율이 아까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또 이제 또 그 이전 상속세 차이를 또 비교해 보자면은 네. 이때는 1억 9천만 원 가량 더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아, 굉장히 좋네요.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상속 재산 자체 자식이 몇 명이든 네.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각자 자식이 뭐 3명, 4명이면 각자 자신이 받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니까 이제 합리적이네 그런 부분들은. 네, 그래서 뭐 실제로 유산 취득세가 어떻게 이 법안이 이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유산 취득세 성격상 그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네.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상속 재산을 나눠서 받게 된다면은 이 그 절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래요.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중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죠? 네, 올 이후에? 올해 중에 통과가 된다면 가장 빠르다면은 이제 24년부터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속세 내신 분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.